네, 3인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요. 시장에 힘이 딸리는 만큼 저희의 에너지를 좀 넣어보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치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해주신 조언들이 계속 잘 맞고 있고요. 네. 종목들도 다 잘 가고 있어서 많이들 이 시간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장 일단 진단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거의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를 기록을 해서 뭐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은 일단은 테슬라가 마이너스 거의 4% 가까이 밀려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81까지 밀렸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AMD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반도체 AI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은 오전 내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상장에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단타나 이런 거 이제 좀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그 오전에만 거래량이 지금 1조 원이 넘어갔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테마주들이나 그 다음에 트레이딩으로 적합한 종목들은 거의 안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조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쏠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촌극인데 네. BGF 에코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는 아예 관계도 에코프로 그룹 자체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종목인데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급등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제 BGF 에코 머티리얼즈를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역시나 시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잘못 샀는데 그게 오늘 20% 급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네. 시장에서 잘못 산 수급이 모이면서 20% 급등하는 총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좀 장중에도 VIP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제 보통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 그러면은 뭔가 호재성 이슈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해당 섹터의 대장주가 상장한다고 하면 그 상장하기 전에 수요 예측이나 공모 청약에서 기대감이 몰리면 관련주가 상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상장 당일날은 보통은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SY 같은 경우에도 SY 스틸텍이 상장하면서 상장 당일날 같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 대박이 나면서 로봇 관련주가 그때 슈팅이 나왔었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막상 상장하니까 상장 당일날 로봇주 빠지고 거기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주사인 두산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차 전지 펀드가 있으면 결국은 2차 전지 펀드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편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펀드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포트를 리밸런싱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사기 위해서 다른 2차 전지의 수급을 빼서 이쪽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거를 조각을 조금 더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상 이제 상장 당일날은 수급이 좀 꼬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10번 중에 9번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2차 전지의 하락 속에서 지수가 좋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결국 2차 전지의 부진이 오늘 네. 시장 큰 그림에서는 다시 한번 지수에는 좀 부담스러운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오늘 이제 연말 랠리 가능 종목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타를 만날 준비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항상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그 또 이제 자체적으로 그 자금을 운영하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펀드 프랍 트레이더들이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자체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해서 다음 해에 연봉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연봉이 같이 결정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에 수익률을 크게 좀 끌어올리려는 기관 외국인들의 흐름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좀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사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어도 많이 못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테마주나 이런 쪽으로 좀 12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엄청 좋으면 조 단위의 그 주도주를 그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맞출 텐데 지금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좀 테마주나 스몰캡 종목 쪽으로 사모펀드나 부티크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산운용사 프롭 트레이더들이 또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항상 연 그 초에는 그 매해 시장의 대장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2차 전지 에코프로가 15배 올랐고 뭐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맞아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주도주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맞춰 저는 이제 솔직히 반도체랑 AI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종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 에코플라스틱부터 후속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기아도 사실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추가 상승하지만 지금 그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소폭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 그 자동차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방어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제가 이제 호가창을 안 보고 있지만은 이거는 단주를 지금 세력들이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주를 친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원래 이거 불법입니다. 네. 단주 치는 거 1111을 계속 매수 매도를 해서 개인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막상 급등할 것처럼 그 하면은 개인들이 붙으면 팔고 도망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주 칠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눌리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면 지금은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어제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막상 보니까 단주를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지금 구간의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니까 네네네. 신규 자금은 지금 들어오는 건 안 되고 네네네. 좀 눌릴 때 들어가자. 요거 네네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두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집픽 준비해봤습니다. 연말 랠리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바닥에서 보는 종목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핵심이죠. 현대오토에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의 매력은 무엇인지 가격 전략까지 좀 연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에 실적은 테슬라와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번 3분기만 놓고 보면 테슬라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뭐 10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테슬라가 고평가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저평가인 건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지금 이제 모델 시리즈, 모델 X나 모델 3 뭐 이런 그 테슬라 차종도 있겠지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테슬라도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도 타봤을 때 어떤 그 인테리어 내장재나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뭐 테슬라와 비교해도 오히려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전 더 좋다고 봐요.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도 이제 테슬라를 사람들이 또 이제 전기차 1등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앞으로는 그 미래의 차가 당연히 뭐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해야
좀 시장에서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를 지금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 당연히 현대차의 전동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지털화의 핵심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자동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현대차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보면서 뭐 2025년 차량용 소프트웨어 진입 예고 대표 수혜주로 이제 지금 좀 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모아가는 그런 종목 첫 번째로 현대 오토웨버였는데요. 네. 얼마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볼까요? 네,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현재는 뭐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큰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시장 대비해서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수급이 요즘에 들어오는 쪽이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시장 대비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뭐 AI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좀 이게 뭐 급등주는 아닙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되면 이건 중장기로 26만 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만 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 오토에버 목표 주가 26만 원, 손절 라인은 13만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급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나 연말 랠리 기대감이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몰캡 종목 중에 이제 급등주로는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크게 형성되는 테마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 급등픽을 고를 때 어떤 종목을 가져와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에 좀 그 빅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한 번 매수에 10억, 20억씩 하는 이제 흔히 말해서 탑 트레이더들이 네. 대부분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오늘 붙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워낙 그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조 단위의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오늘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오늘 좀 올릴 수 있는 종목들도 수급이 안 붙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나스닥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강보합이었지만 그 이면에 AI와 반도체의 교집합이 되는 나스닥 빅테크 주들만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런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분명히 AI나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도 AI 성향의 반도체와 그 다음에 AI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제 수급이 끝나면 저는 오늘 이제 단발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AI 쪽으로 좀 수급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 AI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뭐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거의 막 80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AI 오피스 신규 출시, 그리고 협업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I 쪽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가격 전략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네.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급등하고 눌림목, 오늘 이제 눌린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조금 수급 들어오다 말았는데 후속 수급이 아마 붙어줬다면은 오늘 충분히 급등도 가능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이제 주가를 올리는 메이저 세력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나 이런 그 주체들도 어느 정도 그냥 혼자서 올릴 수는 없어요. 자전을 돌려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반드시 주가를 올릴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같이 붙어줘야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올려놓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올려서 위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사주지 않으면
그냥 본인들이 올리고 본인들이 차익하면은 네. 당연히 손실을 보겠죠. 왜냐면 끝까지 올릴 때 마지막까지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단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0부터 상한가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그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주목을 받다가 말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핸들링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이제 그 아침에 단타 수급이 붙었으니까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이런 네. 그 급등을 한번 좀 노려보자, 작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뭐 지금 자리 정도에 사놓으면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한번 뭐 내용은 워낙 좋으니까 네.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2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4,2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급등픽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아쉬운 분들 장 마감하고 나서 이창원 코치 만날 수가 있습니다. 3시 40분이죠. 네, 자 오늘 뭐 시장 안 좋지만 저희는 또 오늘 장중에 조금 또 크게 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차익 실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따가 3시 40분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3색 작전 타임 이창원 코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